퇴직하는 날 당신은 얼마를 받을 것 같으세요? 10년 꼬박 일했으니까 뭐 제법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받아든 사람들 10명 중 7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예요? 오늘 이 영상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잃어가고 있는 돈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 퇴직연금 운용사가 광고에 절대 안 넣는 이야기,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걸 모르는 직장인이 지금 이 나라에 수천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퇴직할 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을 더 챙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영상 절대 알고리즘이 먼저 추천해주지 않거든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갈게요. 퇴직금이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받는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계산 공식은요, 평균 임금 31분 곱하기 근속연수, 쉽게 말하면 월급 300만원짜리 직장인이 10년을 일하면 퇴직금은 약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계산해볼까요? 지금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가 약 2,100만 명입니다. 통계청 기준입니다. 그 중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70%, 80%, 2024년 기준으로 약 700만 명 전체 임금 근로자의 33% 수준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3명 중 1명만 퇴직연금 제도 안에 있고 나머지는 여전히 구식 퇴직금 제도 아래에 있거나 심지어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어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퇴직연금 가입자의 무려 88%가 원금 보장형 초저수익 상품에만 돈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원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 얼마인지 아세요? 연 2.1%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 연 3.6%였습니다. 수익률 2.1%인데 물가는 3.6% 올랐다는 건 여러분의 퇴직금이 매년 1.5%씩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계산해볼까요? 퇴직금 3천만 원을 20년 동안 연 2.1%로 굴리면 약 4,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연 7% 수익률 상품으로 굴렸다면 약 1억 1,600만 원이 됩니다. 차이가 7,100만 원입니다. 7,100만 원 이 돈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들 여러분의 퇴직금에서 매년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얼마나요? 평균 0.4에서 0.5%. 적어 보이죠? 3천만 원이 0.4%는 각 1년에 12만 원. 20년이면 각 240만 원. 수익도 못 내면서 수수료는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도 내 회사는 제대로 된 상품 넣어줬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퇴직연금 설계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심리적 이유와 시스템적 이유. 먼저 심리적인 이유부터 이야기해볼게요. 퇴직금은 멀게 느껴집니다. 월급은 당장 다음 달에 들어오죠. 하지만 퇴직금은 10년, 20년, 3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뇌는요, 멀리 있는 보상에 둔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현재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10만 원보다 지금 당장 저 6만 원이 더 좋아 보이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직장인 대부분은 퇴직연금을 한번 가입해놓고 평생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잊고 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심리를 금융회사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사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퇴직연금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운용할수록 사실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투자자는 수익률 높은 상품으로 옮겨갔거든요. 반면 아무 관심 없는 투자자는 수익률 1에서 2%짜리 원금 보장 상품에 20년, 30년을 묶여 있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이게 훨씬 좋은 고객이에요. 관리 비용은 낮고 수수료는 꼬박꼬박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퇴직연금 가입할 때 상담해주는 직원이 적극적으로 고수익 상품을 권유하지 않는 겁니다. 안전하게 원금 보장으로 해드릴까요?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 수천만 원이 결정됩니다. 자,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를 얘기해볼게요. 대한민국 퇴직연금 제도에는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B형과 DC형의 함정입니다. 퇴직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DB형, DC형. DB형은 확정 급여형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알아서 굴리고 퇴직할 때 정해진 금액을 주는 방식입니다. DC형은 확정 기여형,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내 계좌에 넣어주면 내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뭐냐고요? DB형은 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부도난 중소기업 직원들 중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사례가 수천 건입니다. 노동부 기준으로 체불 퇴직금 피해 금액이 2023년 한 해에만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조 원, 이게 말이 되나요? DC형은 어떠냐고요? 내가 직접 굴리는 건데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알아서 하라고 방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금 보장 예금에 넣어두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IRP 함정입니다. IRP는 인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 개인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입금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꺼낼 때 세금이 붙습니다. 55세 이전에 꺼내면 기타 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야 노후까지 안 쓰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을 보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은 직장인 중 55%가
퇴직 후 5년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소진합니다. 절반 이상이 노후 자금을 노후 전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왜냐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간정산입니다. 이제 진짜 핵심 함정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가상인물을 한 명 소개해드릴게요. 김민준씨, 38세, 대기업 영업직, 월급 350만원, 입사한 지 12년 됐고 퇴직금이 4,200만원 정도 쌓여 있습니다. 민준씨, 결혼 5년 차에 드디어 내 집 마련을 결심합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분양가 4억 5천만원, 대출은 3억까지 나오는데 나머지 1억 5천만원이 문제예요. 그때 회사 선배가 귀띔을 해줍니다. 야, 퇴직금 중간 정산 되잖아. 집 살 때 쓸 수 있어. 맞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주택 구입 시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민준 씨는 4,200만원을 중간 정산 받아 집 계약금과 잔금에 씁니다.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이죠? 이자 내는 것보다 내 돈 쓰는 게 낫지 않냐고요? 중간 정산을 하고 나니 퇴직금 시계가 리셋됩니다. 12년이 하루아침에 0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잘 모릅니다. 중간 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 기준이 바뀐다는 사실을. 원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보통 연차가 쌓이면 월급이 오르죠. 12년 후 퇴직하면 월급이 5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퇴직금 계산 기준도 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간 정산을 해버리면 38세에 350만원 기준으로 끊기는 거예요. 이후 남은 기간의 퇴직금은 그때부터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민준씨는 집을 샀으니 행복합니다. 퇴직금 얘기는 까맣게 잊고 삽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씨 48세, 대기업에서 구조조정, 칼바람이 붑니다. 희망퇴직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해봤더니 중간정산 이후 10년치 약 5천만원어? 22년 일했는데 왜 5천만 원밖에 안 되지? 이미 12년치를 집 살 때 썼으니까요. 그 4,200만원 지금 어디 갔냐고요? 집에 녹아 들어간 거예요. 집값이 올랐으면 다행이지만 대출 이자도 20년치 내야 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수리비까지 합치면 민준씨 손에 실제로 남는 게 얼마인지 한번 진지하게 계산해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더 비극적인 건 민준씨가 만약 그 4,200만원을 중간정산 대신 DC형으로 연 7%로 굴렸다면 10년 뒤 약 8,270만 원이 되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차액이 4,070만 원입니다. 민준 씨는 그 4,070만 원을 모른 채로 48세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함정은 따로 있어요. 3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업계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 모르는 것들입니다. 함정 1.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의 진실. 2022년부터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디폴트 옵션이 뭐냐고요?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놓은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좋아 보이죠? 근데 현실은요. 회사가 선택하는 디폴트 옵션 상품 대부분 원금, 보장형 초단기 예금입니다. 왜냐고요? 회사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고수익 상품을 골랐다가 손실이 나면 직원들한테 욕먹습니다. 원금 보장 상품 넣으면 손실이 없으니까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는 본인 보신을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수익률 낮은 상품을 선택합니다. 직원들의 노후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걸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디폴트 옵션이 자동으로 굴려주니 안심하라고 홍보하지만 실제 수익률은 여러분이 직접 선택할 때보다 현저히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정 2. 퇴직금 세금의 함정.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퇴직소득세라고 하죠. 퇴직금에 세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계산해볼까요?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있어서 세율이 낮아지지만 문제는 중간 정산을 했을 때입니다. 중간 정산을 하면 근속 연수가 리셋되잖아요. 근속 연수 공제가 줄어드니까 세금이 오히려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근속 20년 후 퇴직금 6천만 원을 한 번에 받을 때 퇴직소득세 약 9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10년에 3천만 원, 또 10년에 3천만 원으로 나눠 받으면 각각 세금이 부과되어 합계 세금이 약 18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같은 돈인데 세금이 2배예요. 중간 정산은 세금도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함정 3. 퇴직금 체불과 사각지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더 깊이 파볼게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까지는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각지대가 엄청납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퇴직금을 아예 못 받거나 일부만 받은 사례가 2023년 기준 연간 22만 건이 넘습니다. 22만 건 이 중에서 실제로 신고하고 구제 받은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계약직, 파견직, 플랫폼 노동자, 이른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수령률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분 이야기는 좀 더 극적입니다. 이수진 씨, 45세, 중소기업 관리팀장, 월급 280만원 15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퇴직금이 약 4,200만원. 작년 초 회사가 경영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2달 연속 밀렸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15년이잖아요. 회사가 살아나길 믿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회사 대표가 잠적합니다. 부도 처리가 됩니다. 수진씨, 퇴직금 4,200만원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남은 자산이 없어요. 정확히는 남은 자산이 있는데 담보로 잡힌 은행 빚이 먼저입니다. 근로자 퇴직금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요? 네,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파산 절차가 수년씩 걸립니다. 수진 씨는 정부에 임금 채권
보장제도를 통해 채당금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채당금 한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1인당 최대 2,100만원입니다. 수진씨가 받아야 할 4,200만원 중 절반인 2,10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100만원은 회사 파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받을 수 있냐고요? 파산 재단에 남은 재산이 없으면 그 돈은 영영 못 받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2,100만원으로 끝났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에이, 나는 대기업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으니까 안전해. 나는 조심하면 되지. 하지만 아닙니다. 대기업도 구조 조정합니다.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어도 운용을 잘못하면 손해는 내 몫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함정, 여러분이 모른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많은 직장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내 퇴직연금 종료와 수익률을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스마트폰 켜서 퇴직연금 앱 열어보세요. 아니면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세요. 저 D형이에요. D병이에요? 지금 수익률이 얼마예요? 이것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만약 연 수익률이 3% 미만이라면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바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D형이라면 TDF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세요.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 목표 시점 펀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퇴 목표 시점을 설정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자동으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주는 펀드입니다.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여 수익을 내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으로 안전하게 전환합니다. TDF의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은 연 57% 수준입니다. 원금 보장 예금 2.1%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계산해볼까요? 3천만 원을 20년간 운용한다면 연 2.1%면 최종 4,476만 원, 연 6%면 최종 9,621만원 차이가 5,145만원입니다. 이 돈이 여러분 노후를 바꿉니다. 세 번째, 퇴직금 중간 정산.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주택 구매 목적이라도 중간 정산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대신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혹은 IRP 담보 대출을 먼저 알아보세요. IRP 계좌는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퇴직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일정 금액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쓰면 퇴직금 근속 연수가 유지됩니다. 세금도 아끼고 복리 효과도 지킵니다. 네 번째, IRP 계좌로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으세요. 이건 진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IRP 계좌 1년에 최대 9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최대 148만 5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6.5%, 연봉 5,500만원 초과라면 납입액의 13.2%,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거예요. 매년 148만원씩 30년이면 총 4,440만원을 세금 환급받는 겁니다. 이 돈을 또 복리로 굴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 제도를 빠짐없이 씁니다. 다섯 번째, 내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DB형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다면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사업자 명칭과 적립 비율을 인사팀에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퇴직연금 적립 현황을 직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있으면 회사 부도시 수진 씨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진짜 재테크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미래 돈을 현재처럼 생생하게 상상합니다. 내가 60살에 퇴직하면 얼마가 있어야 한 달에 300만 원씩 20년을 쓸 수 있지? 역으로 계산해요. 20년 월 300만 원이면 총 7억 2천만 원. 지금부터 매달 얼마를 어떤 수익률로 굴려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직장인의 퇴직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운용과 구조적 함정 속에서 조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째, 중간정산 방치, 디폴트 옵션 무관심. 이 3가지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수천만 원씩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셋째, 하지만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하고 오늘 바꾸면 됩니다. 진정한 부자는 먼 미래의 돈을 지금의 현실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오늘 퇴근하고 나서 스마트폰을 꺼내 퇴직연금 앱을 열어보세요. 내 퇴직연금이 뭔지, 수익률이 얼마인지 딱 그것만 확인해도 됩니다. 그 한 걸음이 20년 후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돈의 진실을 앞으로도 계속 파헤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거 하나만 써주세요. 내 퇴직연금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 댓글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직장인들에게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룰 주제를 예고합니다. 연봉 협상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연봉보다 퇴직금 계산 구조를 바꾸는 게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그 이유 다음 영상에서 숫자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